네. 오늘 시장 금리 상승과 함께 떠났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 금리가 좀 안정되고 환율도 안정되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중 내내 거의 대다수 빨간불을 켜는 시간들이 많았고요. 특히나 시총 상위 종목의 주가 상승 덕분에 지수단도 변동이 컸습니다. 2742.01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볼까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사실 반도체를 제외하고 바이오라던가 2차 전지 그리 좋지만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폐지가 옳았다,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때까지 유지하겠다라는 발언이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 개선에도 도움을 주면서 오후 들어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막판에 빨간불 켜냈고요. 882.91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보시죠. 내일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를 앞두고서는 85,000원 위에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과연 영업이익 5조 원, 6조 원대 이렇게 컨센서스가 다양하게 나뉘어지고 있는데 6조를 넘어설 수 있을지, 이 시장이 이 호실적을 세론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서프라이즈로 볼 것이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올랐고 그중에서는 SK하이닉스 다시 전날의 하락을 만회하면서 18만 8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볼까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오늘 전기전자 업종 지수가 강했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필두로 2% 넘는 업종 상승을 운수장비와 금융통신 쪽도 올랐고요. 특히나 저PBR주들의 경우에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 은행주의 상승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럼 그 시장 안에서 올랐던 전기전자 대표적인 종목 뭐가 있을지요? 하나마이크론과 이오테크닉스가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불을 뿜어줬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의 HBM 공장 착공 소식 덕분에 오늘 하나마이크론이 21% 넘는 강한 상승을, 이오테크닉스는 25만 9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반도체를 향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여기에 기관도 동참을 했는데 오늘장 그런 반도체주들이 왜 올랐을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안타까운 소식이죠. 이 대만의 대규모 지진 여파 소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TSMC의 생산 차질 우려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TSMC 쪽에서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지만 이 이슈로 2분기 가격 협상이 일시 중단된 소식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AI 수요 증가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기존의 D램, 메모리, 레거시를 포함해서 HBM 쪽에서의 모두 다 호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의 미국 HBM 공장 착공 공식화 소식도 보탬이 되어줬고요. 이로 인해서 전체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 이 반도체 붐 그리고 국내 증시가 붐을 이뤘던 당시죠. 2020년 3월 24일에 무려 비중이 30%에 육박했던 반도체였는데요. 그 이후에 많은 고난과 부침을 겪고 나서 다시 이전 수준까지 시총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4월 2일 기준으로 전체 100% 중에서 28.6%의 시가총액을 반도체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종 쏠림 현상이 좀 강하기 때문에 다소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시장 트렌드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인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오늘 시장 반도체주들을 봤을 때 어떤 특징들이 눈에 띄었을까요? 전체적으로 어제 조정폭들을 오늘 다 만회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굉장히 좀 강했던 섹터는 유리기판주가 오늘 상대적으로 좀 더 강했습니다. HBM 반도체, 뉴로모픽, 온디바이스 AI, 전체적으로 어제 조정폭들을 오늘 만회하는 흐름 안에서 유리기판주에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지속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연합의 삼성전자가 여기 드림팀에 합류할 수 있다는 어떤 이 보도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수급 유입 효과로도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이 GPU, 이 시장, AI 칩 시장 안에서는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 이슈도 좀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이 데이터 센터에 탑재되는 이 칩은 자체 칩이라는 관점에서에 대한 발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이 반도체 제조사의 낙수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 오픈 AI 동맹 강화 부분들은 저는 장기적 모멘텀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HBM 부분의 실적과 D램 부분의 실적, 그 양실적의 호조세 속에 이번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5조 원에서 6조 원 정도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과연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숫자라던가 수치,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지요? 이게 좀 공교롭게도 좀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3조에서 3조 중반, 2월에 4조 원대 초반에서 중반 갔다가 3월 말에서 4월 초 들어서니까 5조가 넘어갔다가 최근에 5조 7천억까지 좀 있었죠. 그래서 지금 3개월의 전체적인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의 평균치는 5조 1천억 원대고요. 최근 한 2주일간의 평균치는 5조 3천억 원대로 좀 추정이 좀 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 컨센서스를 만약에 부합하거나 하회하게 된다면 이걸 악재로 좀 이식할 수 있는 효과로 작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삼성전자 수급 유입 효과로 좀 작용을 했고 굉장히 좀 눈높이는 좀 커졌기 때문에 이 기대감들이 실망감으로 좀 작용을 하게 된다면 일종의 세론 효과 안에서도 조정의 빌미로도 좀 작용을 할 수 있겠다. 다만 시장의 예상 컨센서스를 좀 더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단기적 고점은 더 높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걸 매수의 기회로 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레거시 반도체 향에 관련된 업황 회복,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였고 아직 고대역 반도체 부분에 대한 매출 이 반영 효과는 하반기부터 좀 더 본격화된다는 관점에서는 실적 차별화 그리고 내지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실적 기준을 좀 다르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보고 싶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몇 달 새 계속 삼성전자의 실적 컨센서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오늘장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만약에 세론으로 혹은 실적이 예상보다 미치지 못해서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매수 기회로 보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이성우 이사님의 고견도 듣고 싶네요. 삼성전자 내일 투자자분들은 어떤 포인트로 접근해야 될지요? 6조 기준으로 보고 싶어요. 영업이익 6조 기준으로 봤을 6조요? 때, 네, 이 부분 하회를 한다고 해서 주가는 쉽게 안 빠질 거고요. 상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업황이 그만큼 회복이 빨랐다는 점에서 주가는 또 강할 수 있어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결론은 어떤 수치가 나오든지 지금 업황을 봤을 때는 나쁜 수치가 나와도 비용을 떨었다는 그 논리일 거거든요. 어떤 사업부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매수에 대한 관점입니다. 매수에 대한 관점이고 그다음에 실제 이번 달 말에 이제 실적이 나오고 나서 컨퍼런스 콜을 하겠죠. 그때 지금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도 중요하지만 올해 어느 정도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지 그 부분을 같이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두 분 모두 다 하락하더라도 추세는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갖고 있지 않는 투자자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를 위해서 반도체주를 위해서 내일장 삼성전자가 좀 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 PBR주들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차익 실현 매도 물량 그리고 배당락 이후에 실망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좀 부침을 겪었던 은행주 혹은 저 PBR주였는데 오늘은 저가 매수 들어왔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58,300원의 장을 마쳤고요. KB금융과 신한지주도 각각 3에서 2%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성 이사님, 네. 다시 이들 깨워볼까요? 오늘장 상승 어떻게 보셨는지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한 번 더 주요 상장사들을 모아서 멘트를 한 게 세제 부분에 대한 혜택, 이 부분의 진행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 짚어주신 요인처럼 배당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마무리되다 보니까 좀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총선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 PBR 관련주 같은 경우는 총선에 대한 부분의 결과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좀 매수를 하는 데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선이라는 변수가 있다. 그럼 오늘 이 저 PBR주들의 상승을 보고서는 다시 이들의 순환매가 올 것이다. 지금 당장 매수하자. 내일장 돌파 가능할 거야 라는 전략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지수 흐름은 밸류업에 유리합니다. 네. 종목들이 위로 키를 맞추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리한데 결론적으로는 총선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이렇게 증권주 그리고 저 PBR주들에 대해서는 총선까지 보고 그러고선 돌파 가능한지 체크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내일 시장은 과연 어떨까요? 저희가 먼저 종목으로 선별해 보도록 할게요. 넥스트 시장을 맞이하는 돌파주 하나씩 들어볼 텐데 먼저 변영인 대표님의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인지요? 예,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낙폭을 좀 더 축소시키고 오후장 들어서 상승 전환을 좀 했는데 현재 3.5% 상승 마감한 23만 6천 원. 24만 5천 원. 지난 4월 2일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소폭 좀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금 수급 유입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사업 구조 재편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됐고 여기서 관련돼서는 인적 분할에 관련된 소식이 좀 전해왔는데 회사가 미확정 공시를 통해서 향후에 일정 수립을 해서 다시금 공시하겠다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 구조가 재편이 되고 있고 최근에 뭐 한화가 그룹사 안에서에 대한 사업 경쟁력 그리고 사업에 대한 집중도를 좀 더 차별화시키면서 분산시키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김동관 부회장을 주축으로 해서 이미 승계 구도가 확정되고 있고 사업 구조가 계속해서 좀 재편되면서에 대한 이슈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존속법인안에서는 이 방산과 항공우주사업 부분이 남게 되고 여기서 비주류 사업 부분인 하나정밀기기가 분할 신설되는 효과들이 좀 있는데 과거의 사례를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보면 하나솔루션이 3남의 승계 구도를 위해서 하나갤러리아 주식을 인적 분할했던 효과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보면 오히려 존속법인에 대한 가치가 분사 이후에 대한 훼손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주력 사업에 대한 이익 개선들의 효과가 좀 더 크게 좀 작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확장성으로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 목표가에서는 한 28만 원 좀 수립을 했는데 오늘 3% 상승한 부분을 좀 감안해 본다면 저는 목표가 29만 원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 19만 원. 그리고 접근은 조정 시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오늘 뭐 종가 내지는 내일 시초가에 뭐 2에서 3% 정도 좀 하락해 준다면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28만 원인데 29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상향 조정해 주셨고요. 손절가 19만 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성의사의 종목 볼게요. 그 전에 지난 3월 6일에 5일에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 DI가 목표가를 달성을 했어요. 수익률은 한 40%가 넘겼던데 DI를 그 당시 어떤 모멘텀으로 접근했었죠, 저희가? 우리가 그 HBM 관련해서 새로운 장비 납품에 대한 가능성 그런 부분과 함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중에서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확장 가능성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난 상황인데요. 여기에서는 시가총액 한 4,500억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6천억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올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6천억 원까지 DI 조금 더 보겠다. HBM 장비주로 그때 당시 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새로운 종목으로 뭘 골라볼까요? 네, 오늘은 TNL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TNL 같은 경우는 창상 피복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피부 같은 경우에서 시술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상처를 입는다거나 했을 때 빨리 아물게 하는 용도를 가진 그 밴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객사에서 재고를 쌓아 놓는 단계다 보니까 주문이 1분기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1분기 만의 실적이 아니라 지금의 이제 재고 수요를 봤을 때는 2분기, 3분기까지도 충분히 호전적인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수출입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증익될 수 있는 기업이기에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TNL이라는 생소한 종목이었어요.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같은 경우는 오늘 약간 윗꼬리를 달기는 했는데 실적을 대입을 했어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440억 정도.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목표가는 63,000원을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4월 3일에 저점 가격을 이탈하는 52,000원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TNL 목표 주가 63,000원, 손절가 52,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두 분의 내일장 시가 공략주 어떻게 보면 섹터라던가 테마는 전혀 다른데요. 실적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TNL 돌파주로 공개해 드렸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